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물러나라고 직격한 겁니다. 사법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내란 사건을 따로 맡게 될 재판부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지식재산 전담이나 소년 사건 전담도 있는데 내란 전담이 왜 위헌이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재판 독립을 강조하자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는 건데 왜 위헌이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 관련자들 수를 보면 일찌감치 구성했어야 됐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 논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등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 재판은 용어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인 내란에 전문성이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구성 권한이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법부 외에 외부 기관에서 내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 그동안은 재판 재개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우회적으로 경고했다면 이제는 사법부를 압박하며 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저는 이런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유엔군 묘지인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장 대표는 방명록에 지키거나 죽거나란 문구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 재판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이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특별 재판부는 사실상 정치 보복 재판부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를 포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독주를 집중 공세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태어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자수를 한 이 남성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자락 주위로 출입 통제선이 둘러져 있고 바닥에는 방수포로 보이는 흰색 천이 깔려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야산 초입밭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신고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자수한 겁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곳에서 태어난 지 35일밖에 안 된 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수사팀하고 여러분이 수사를 하시는지 접근을 못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누가 사람이 유기한다고 자수했다. 시신이 발견된 밭은 2차선 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흙더미를 파헤치는 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자녀를 살해했고 그 다음날 새벽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기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뒤통수를 좀 살짝 때렸다고 얘기했어. 때려 보태니까 담아다 보태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그때 뭐야. 범행 당시 집안 다른 방에는 남성의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진돗개에 쫓기던 고양이가 물린 상처와 함께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진돗개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걸 알고도 정작 진돗개 주인이 이를 방치했다며 고발을 했는데 과연 경찰은 어떤 판단을 내놨을까요?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작은 고양이가 보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빤히 쳐다보더니 급히 차량 밑으로 달려가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인도 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이고 큰 개 한 마리가 공터로 들어와 차량들 사이로 뛰어갑니다.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그 뒤를 개가 뒤쫓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날 길고양이는 풀숲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물린 자국이 있는데 이게 빨갛게 점이 있어요. 흔들어서 내팽개친 것 같아요.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는 급식소가 설치돼 있어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고 고양이를 괴롭히는 걸 방치했다며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뒤쫓기 2시간 전에도 목줄이 풀린 정황이 있다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에 물리는 영상도 없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개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목줄이 저절로 풀렸다며 고양이가 물린 줄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 보호자 측은 개 주인의 조사도 동물보호단체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후에야 이뤄졌다며 경찰 조사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제주도의 한 차량 공업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 폭발이 일어나서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선 불길이 잡힐 줄 모릅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리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4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건물 4동 중 3동이 소실됐고 안에 있던 차량 2대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습니다. 바로 옆 다른 차는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서구에서 승용차와 SUV가 사거리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잔해는 도로 주변 인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충돌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전남 광양시의 한 폐자재 물류 창고입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재 상당량이 금속 성분 알갱이로 이루어져 진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분말이나 분진 그런 가루 형식은 위험물처럼 불이 붙기도 하니까. 소방당국은 화재가 며칠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사흘 전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구하고 숨진 고 이재석 해양경찰관의 마지막 무전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해경은 이 무전 내용을 근거로 현장에서 출동 원칙을 포함해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고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유족들은 당시 이 경사의 무전교실록을 공개하며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2시 7분.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고합니다. 파출소에 남아있던 팀장이 상황을 묻자 이 경사는 직접 가보겠다며 요구조자가 있는 현장으로 향합니다. 신고 접수 30분 뒤 이 경사는 고립된 남성을 구하기 위해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하고 추가 인원이 필요한지 묻자 이 경사는 필요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현장에 출동할 때에는 2인 1조로 나가야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상당 시간 이 경사 혼자 현장에서 대응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는 모두 6명이었고 이 중 4명은 휴게 시간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근무 상태 전반을 다들 쪼개서 어느 하나라도 위법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해경은 내일부터 2주간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지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화장한 유해는 지금까지 4년간 마땅한 장지를 찾지 못해서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보관해 왔습니다. 현재 이순자 여사가 이곳에 머무르는 걸로 알려졌는데 유해를 묻을 곳이 없어서 결국 자택 마당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현재 이순자 여사가 머무르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전 대통령 유해를 자택 마당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공개했습니다. 화장해서 동력당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계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경기 파주시에 장지를 가계약했지만 주민 반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 대통령은 생전에 내란죄 유죄를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합니다. 결국 연희동 자택 마당을 장지로 검토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유해는 사망 이후 보관함에 담겨 줄곧 자택에 임시 보관해왔다며 4년간 제대로 된 장지를 못 구해 유족과 측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수는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 관련 소송 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며 국가가 낸 환수소송은 1심 재판부에서 각하됐습니다. 전 대통령이 사망해 추징금도 소멸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결과에 따라 자택 봉안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복귀한 이후 첫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기록하고 회상한 이 구금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고 비참했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일주일간의 구금 일지 내용을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케이블 타이와 쇠사슬에 묶여 도착한 구금시설. 우리 근로자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당시 생활을 일지 등에 기록했습니다. 구금 초기 근로자들은 72명이 함께 임시시설에 머물렀는데 변기 앞쪽을 천으로 하반신만 겨우 가려놓은 구조여서 생리활동도 참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게 다 보이죠. 천을 둘러놨기 때문에 이 얼굴 그 모습은 다 보이죠. 수용실을 배정한 뒤에도 2인실에 여러 명이 수용하는 바람에 곰팡이 핀 매트리스조차 없이 바닥에 눕거나 탁자에 엎드려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바닥에서 누워 있어야 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수시로 막 점호온다고 사람들 세워놓고 막 그런데 강한 향신료 때문에 먹기 힘든 음식이 배식돼 빵과 우유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그 콩 익혀가지고 그 콩에다가 뭐 사라다 좀 만들고 우리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그 매점이 있어서 명치금 넣어가지고 뭐 사 먹을 데도 없잖아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적을 질문받고 대한민국이라고 답하자 조사관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별명인 로켓맨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행여 불이익이라도 볼까봐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구금 생활.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 경제학자는 미국에 480조 원 넘게 갖다 줄 바에야 관세 25%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만에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양자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이란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한미 간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화요일인 16일부터 25%가 아닌 1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현대차 아반떼보다 도요타 코롤라가 200만 원 더 싸게 수출되는 겁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35%가 자동차와 그 부품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3,500억 달러, 488조 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줄 바에야 관세 25%를 맞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율을 15%로 못 줄여 25%가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 손해보는 건 약 125억 달러 정도란 겁니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단순 손실은 500억 달러로 투자금인 3,500억 달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란 겁니다. 오히려 남는 돈으로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영점을 맞추려는 그런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작정 버틸 수는 없는 만큼 최대한 방어적으로 협상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국 런던 한복판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열린 반이민 집회에 무려 11만 명이 모인 건데 미국의 보수 진영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유럽 내 극우 세력도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런던 도심에 붉은 연막탄이 터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리에 몰려든 시위대는 깃발을 흔들며 스타머 영국 총리를 규탄합니다. 흥분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주먹을 휘두르자 경찰도 방패로 맞서며 양측 간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영국 런던에서 극우 세력 주도로 열린 반이민 집회 모습입니다. 이날 집회에만 약 11만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need to stop illegal migration into this country. It's tearing us apart.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극우 세력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화상으로 보냈습니다. Initially a slow erosion, but a rapidly increasing erosion of Britain with massive uncontrolled migration. 미국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 피습 사건 직후 열린 이번 시위에는 커크를 추모하는 십자가까지 등장하는 등 국제 극우 결집의 장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커크는 피살 직전 한국을 찾아 불법 이민자가 없는 한국이 부럽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o far, thankfully, you've largely avoided thi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급진 좌파가 정치 폭력의 주범이고 극우는 범죄를 막으려는 것뿐이라며 극우 세력 옹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스위스의 한 시계 브랜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폭탄을 풍자한 시계를 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에 부과한 39%의 관세가 연상되도록 시계 속 숫자 배열을 바꾼 겁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 스와치에서 나흘 전 출시한 한정판 시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계와 달리 이 제품은 숫자 3과 9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39란 숫자가 읽힙니다.
스와치 측이 밝힌 이 시계의 이름은 만약 관세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스위스에 부과한 고율 관세 39%를 의미합니다. 139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24만 원으로 스위스 한정 상품으로 제작됐습니다. 스와치 대변인은 고율 관세에 대한 풍자가 담겼다며 미국이 관세 계획을 바꾸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We have a $40 billion deficit with Switzerland. That's a big deficit. 스위스는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관세 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특히 시계는 대미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만 약 54억 달러에 달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CNN은 스와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시계가 스위스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와 신속히 관세 협상을 진행하란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의 또 다른 시계 업체 롤렉스는 자사가 후원하는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에 트럼프를 초대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전거 경주가 한창인 경기장에 경찰 오토바이가 갑자기 난입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심판과 관중까지 다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장하얀 기자가 전합니다. 자전거 경주에 출전한 선수들이 주택가 한가운데 마련된 트랙을 줄지어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 쪽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트랙에 들어오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선수들은 오토바이와 잇따라 충돌합니다. 자전거는 공중으로 솟구치고 떨어져 나온 사이클 선수는 벽에 기댄 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0일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열리는 남자 도로 사이클링 경주 부엘타 아 베네수엘라 경기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승객을 내려준 뒤 복귀하던 중 동선이 꼬이면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선수 3명과 오토바이 운전 경찰, 심판, 관중 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타리 너머 강물을 구경하던 시민들이 갑자기 반대편으로 쏜살같이 달립니다. 이내 집채만한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고 피하지 못한 일부는 물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흠뻑 젖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저장성 첸탕강에서 발생한 조수 해일이 사람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첸탕강에는 매년 7월부터 10월 초 조수간만의 차이로 조수 해일이 발생하는데 10m 높이의 해일이 초당 12m를 이동하는 이른바 귀신 파도가 나타납니다.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현장 안전장치가 미흡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인도의 한 축제 현장에서 화물 트럭이 인파 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축제 참가자들을 덮치면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한 축제 현장에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돌진하며 축제 참가자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 직후 사람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축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하산지구 거리 축제 현장에서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쪽을 막고 축제가 진행되는데 트럭이 앞에서 온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불대를 뚫고 축제 현장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지 조사에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차들이 빽빽한 번화가에서 갑자기 상가 건물 간판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 페샤와르 시내에서 상가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선 총 6명이 구조됐는데 1명은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 중 일부도 중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 버티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기 신도시 대장주로 꼽히는 분당. 6.27 규제 발표 이후 거래가 뚝 끊기며 집값이 주춤했었는데 최근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어진 지 34년이나 된 노후 단지인데 이달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5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근처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 최근 비슷한 평수가 16억 3천만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여기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벨트인 마포, 용산, 성동구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분당이 다 이제 30년이 넘어가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차 선정이 이제 곧 될 거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게 큰 거죠.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일산보다 사업 진행도 빨라 분당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서울보다 규제가 덜한 것도 한몫합니다. 97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더 조여졌지만 분당은 70%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다니거나 전문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그 소득 가지고 뭐 대출안도 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빈번해지고 뭐 그런 거죠. 다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과열되면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는 22일이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서 소비 쿠폰을 안내해주는 척하면서 불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데요. 정부가 오늘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클릭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소식은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 메신저로 퍼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하단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유도합니다. 소비 쿠폰 안내 정보 같지만 사실은 스미싱입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일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정부나 은행 등을 사칭해 사용자들을 속이는 스미싱이 기승입니다. 저도 클릭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엠블렘이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눌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미싱 문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접속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고 개인정보를 털어가려고 악성 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 지급 때도 총 430건의 스미싱이 탐지됐습니다. 정부는 정부 등 금융기관 메시지에는 인터넷 접속 주소 URL이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FC 알림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계에선 최초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조선 기술을 단련한 아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 열정도 부전자전인 부자 명장을 허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을 스캔하자 곧바로 입체 도면에 좌표가 나타납니다. HD 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가 도입한 3차원 레이저 측정기입니다. 핵융합을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 국제사업의 핵심인 금속 구조물. 한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이 거대한 기술 집약체는 그의 손끝으로 완성됐습니다. 덕분에 15년 이상 된 기술자 중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술 연마해야 될 게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명장이라는 칭호를 주니까 더 길을 좀 만들어 봐라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중고로 생각하고. 그가 명장의 길에 들어서는 데는 아버지이자 회사 선배인 고윤열 명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국내외 굵직굵직한 현장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1년 전 명장은 아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아들이지만도 이제 후배로서 또 뿌리 산업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뿌듯하기는 뿌듯해요. 아들은 제조업 후황 양성 중인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강단의 설날을 준비합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반려견 100마리가 오늘 하루 깜짝 모델이 됐습니다. 온몸으로 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합니다. 재활용 옷 패션쇼 런웨이에 선 건데요. 그 귀여운 모습을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맞춰 입은 반려견과 견주가 오늘 하루 모델로 변신했습니다. 버려진 환경미화원 조끼를 활용해 만든 산책복을 런웨이에서 뽐냅니다. 100마리의 반려견과 견주가 참여한 댕댕이 런웨이. 오래된 옷이나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조립 부품처럼 계속 엮어서 쓴다고 하면 버리는 원단이 점점 더 적어질 수 있고 더 적게 남으니까 그게 더 리사이클에 좋은. 이런 원료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더 생산하지 않으면 자원이 재활용되고 업사이클링이 되면 결국에 그게 환경보호가 되지 않을까. 수상을 못해도 패션쇼에 참여한 것 자체가 반려견과 함께 남기는 추억입니다. 화려한 반려견들의 변신에 관객들도 연신 셔터를 누르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한번 같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강아지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귀여워하고. 서울시는 올해 처음 열린 반려견 패션쇼를 해마다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이 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2번이나 제지한 걸 두고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차별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이라면서 정쟁 삼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분 준비된 질문 하시죠.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두 분 얘기라서요. 한 가지 먼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네. 이건 우리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지 뭐. 김진태 강원지사가 재차 발언권을 요청하지만 또 제지당합니다. 네, 대통령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이게 이러면 다음 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간권 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대통령실도 맞받았습니다.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준 당연한 조치란 겁니다. 국민 목소리를 우선하는 대통령의 당부를 관권 선거로 호도하고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각 지자체장은 참석 의무 내지는 대통령의 초청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도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부산을 찾아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활동했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종교 탄압을 막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며 함께 싸우자고 했는데 여권은 이런 장 대표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세계로 교회입니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으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손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게 소명이 될 줄 몰랐다면서 예배에서도 개인이 아닌 나라의 위기임을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문명 국가로 가는 것을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싸우기를 원하노라.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인물로 장 대표 또한 당시 손 목사가 이끈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위한 예열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은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목사 지키겠다고 종교 탄압 들먹이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꼬집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손 목사의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면 손 목사의 선거법 위반은 종교 자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이슈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서영교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처음으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소년 사건이나 지적 재사건 같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재판부가 있지 않느냐? 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뭐가 다르냐?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논란이 없습니다. 위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위헌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법률로 저희가 가정법원 그리고 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101조의 법과는 법률로 정한다.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직위원 재판부는 안 된다. 왜?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이상해?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겠어? 그러니 법률로 좀 구성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관의 구성은 법률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만드는 게 임의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법률과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원이 그 문제가 많은 직위원 판사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아주 있을 수 없는 정치, 대선에 개입한 지금은 법률 정치, 법적 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치적 사건에서 다수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또 시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맡겨서 재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모르시는 소리고요. 특별재판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담재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담재판부. 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관위, 국회, 법원에도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군사조직, 군사법원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상위 기관인 것처럼 비춰지는 건 좀 반민주적인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요. 오히려 이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삼권 분립은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 등 이 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에 모든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법률로 대법원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으면 법률로 그 안에 구성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공간은 입법부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시도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럼 불법 비상계엄은 옳은 것이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몇 번의 변신을 통해서 어느 순간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있던 사람입니다. 공범과 같은 관계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곳에 발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손현 목사의 구속을 두고 종교 탄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정신없는 당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그렇게 감싸고 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소년보, 장동혁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없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퐁당퐁당 이어진 양상은 지난 여름부터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도 폭우가 멎으니 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9월 중순이지만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낮 기온이 올라서 더워집니다. 서울 기준 체감 기온이 31도로 평년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로 시작하고요. 제주는 26도로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한낮은 강릉 32도, 대전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늦더위는 모레 전국에 내리는 비나 소나기가 식히겠습니다. 글피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찾아서 아침엔 서늘, 낮엔 시원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